폭설, 태풍, 호우 등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나간 후 그 피해를 복구하고 수습하는 일은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재해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투입되는 중요한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 군인들이 피해 현장을 복구하고 수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인력이 투입되는 재난 복구 작업에서 안전관리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데요. 군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와 제39조 제1항을 바탕으로 군은 국가적 재난 유형을 불문하고 각종 재난 상황 시 투입되어 대민 지원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난 대응을 위해 동원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동원되어야 하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폭설,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해뿐 아니라 구제역, 조류 독감과 같은 가축질병,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재난 수습, 심지어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지원에도 대민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동원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의 군 대민지원 현황을 살펴볼 때 2013년에 6만 5천여 명 정도였던 지원 인원은 2022년 9월 약 101만 명으로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재해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아닌 국가 시책 사업, 공공복리 사업 등에도 군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체계는 현재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산불이 발생해 대민 지원을 위해 투입된 해군은 도착하자마자 매캐한 냄새로 인해 호흡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와서야 산불의 원인이 화학 물질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죠. 군에서 보급한 공기호흡기는 1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작전은 12시간 동안 이어졌기에 사실상 제대로 활용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해복구 대민 지원에서 고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에서 방제복 없이 기름 방제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위해 장병들의 수면 시간 및 개인 정비 시간 등 기본적인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군인의 대민 지원 동원 체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권위원회는 총 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대민 지원과 재난 대민 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군 장병들이 과도하게 대민 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재난관리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전문구조기관의 능력을 초과하는 특정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 상황에서 동원되는 부대 지휘 체계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요. 임무 수행에 있어 지휘 체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하여 임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 장병의 대민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국가적 재난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는 군 동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지원이나 농경지 복구, 제설 작업 등 단순한 사역을 위해 군이 동원되지 않도록 범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군 장병이 동원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에 대한 안전사항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되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직책별, 재난 유형별, 현장 상황별로 안전 관련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 구조 지원 능력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호 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 문제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여 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재난 동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각 군의 현장 간의 명령 체계가 연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 회피 문제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권고사항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군 장병 여러분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인 여러분의 안전이 철저히 지켜지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